일출이 가까운 새벽, 누군가 지붕 위를 쏜살같이 달리더니 종로의 시장거리 운정가에 위치한 한성 최대상단 필상단의 여각에 도착합니다. 안에서는 너도나도 노름판이 한창이나 중 아이고 우리 김씨 또 왔구만. 이번엔 친문설 갖고 왔네. 한 사내가 집문서마저 갖다 바치는데요. 그때 괴한이 집문서를 가로채더니 애골눈 자식들의 내 맞는 마누라. 노름에 빠진 남자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기어코는 여기까지 따라오게 만들다니. 한 번만 더 여기로면 네 목숨을 내놔야 할 것이야. 도놈 잡아라. 필상단 패거리가 괴한을 쫓기 시작하는 한편 돈은 누드 챙겨 왔는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수백량이 오고 가는 진짜 큰 판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백냥이요. 따라오시려면 따라오시오. 받겠소. 고급진 차림새의 양반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데 이런 굿땡. 잠깐. 그런데 그때 장땡. 반전이 일어난 그 순간 집은 원래 2장 아닌가?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한 선비가 나서더니 첫 번부터 장난질을 해버린 타짜를 잡아버립니다. 서식을 만나지 이런 사기꾼 놈을 보았나. 도망치던 괴한이 하필 이곳으로 들어오고 하던 것들 마저 하시오. 곧이어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이. 상단 패거리가 들이닥치시오. 올라서라. 타짜가 혼란을 틈타 인질극을 벌이는데 이를 한 잔에 털어버리는 괴한. 그러자 양반은 돈부터 챙겨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이보게, 정신 차려봐. 이보게. 선비가 타짜의 상태를 살피는 와중 아하, 이거 왜들 이러시는가? 더 이상 도망갈 곳 없는 괴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얼떨결에 이 괴한마저 도와주는 선비. 아니 이게 무슨? 여인? 결국 같이 싸우게 되지요. 벌써 바로 고친다고? 통금 해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서두르는데 그제좀 보냅시다. 그 사이 사라진 복면의 여인은 아니 이 여자가? 날이 밝아오자 서둘러 어딘가로 향하는데 아가 사당에 갔나? 현란하게 담을 넘어 어딘가로 들어가더니 한두 번이 아닌 듯 순식간에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는 곡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이에서 밤을 샌 것이냐? 감히 어머님 마음에 피할 바는 아니오나 황망이 떠난 서방님 생각을 하면 그녀가 도착한 곳은 집안에 마련된 남편의 사당이었죠. 흐트러진 모습에 시어머니가 꾸짖기 시작하고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이야말로 부덕을 갖추는 시작이라 했다. 송구합니다. 더욱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그래, 잔소리를 이어나가는데요. 말투와 표정, 걸음걸이까지 모든 행동을 단속해야 하고. 예, 제가 오늘 내용 필사를 한 번씩 더 하기. 어디 시험이 말을 끊는 것이야? 송구합니다, 어머님. 결국 불호령이 떨어지고 맙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루 한 끼만 먹고 육식을 두지 말며 단 것을 피하도록 해라. 알겠사옵니다.
한편 금유형에서도 불호령이 떨어지니 그래. 박수호 종사관, 묵과 장원의 집안도 훌륭하고. 얼마 전 조정의 오랜 골칫거리 전라도 탈취 사건을 해결. 최근 금유대장의 보좌역인 종사관에 임명된 박수호는 오자마자 조선 팔도를 뒤흔든 타짜를 잡았지만 수사는 포청의 일이니 포청으로 잘 인계하였습니다. 금명이 잡아놓고 다 내 맘을 홀라당 어딜 저 포참. 지엄한 국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는 대쪽 같은 선비 그 자체였죠. 장해 아주. 금유대장 황치달의 호통에도 아랑곳 않고 차분하게 어젯밤 괴한의 난입을 보고하는데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포청에 가서 신고를 해야지. 아니 또 자네가 잡아다가 포청에 데려다 두든지. 단단히 삐친 치달을 뒤로 하고 오른팔 비창과 함께 괴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자가 누군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알아보거라. 한편 궁궐에서는 전하, 오늘 조회에도 안 나오셔서 다들 심려가 컸습니다. 꾀병으로 조회를 뺀 임금이 승정원 좌부승지와 놀고 있는데 자네 아우가 이번에 금이형으로 올라왔다며. 다들 자네 집안의 양자가 장차 큰일을 할 제목이라던데. 당대 조선 최고의 학자 대제학의 양자로 들어간 수호는 설마 임강의 아들인 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겠는가. 선왕과 관련된 어떤 일에 얽힌 듯합니다. 아바마마를 마지막까지 모신 충신의 아들을 잊어서는 안 되지. 아우 맛있다.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두 사람은 방심하지 마시지요. 전 끝까지 제 왕을 지킬 것입니다. 아주 각별한 사이인 듯하지요. 전하의 차가 위험해 보이옵니다. 속히 좌부승제에게 어명을 내리시어 한수 물려달라고 하시옵소서. 어느새 나타나 훈수를 두는 좌이정 석지성. 지난밤에 못 주무셨다 하여 전하를 뵈러 오던 참이었사옵니다. 아침이 되니 괜찮아졌습니다. 석 달째 이어진 가뭄 때문에 많이 힘겨우시옵니까? 그런데 허리 숙여 급실거리던 그가 임금 옆에 우뚝 서더니 그 권위를 무시하듯 옥체에 손을 대며 꽃잎을 떼어줍니다. 국사의 무게에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옵소서. 소신과 도정 신료들이 늘 전하를 보필할 것이옵니다. 고맙습니다, 좌상. 최강의 권력자이자 최고의 명대상이라 칭송받는 좌이정은 과연 임금을 보필하는 충신일까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정숙한 여인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한편 조선 유교에서 절개를 지키려는 것은 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장려되었으니 과부가 남편을 따라 죽으면 최고의 연료로 칭송받아 국가에서 연료문이라는 것을 세워주었고 이는 가문의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15년차 수절과부 생활을 못 견디고 지붕 위를 날아다녔던 복면의 여인 조야와 또한 아우 난 이거 못해. 연료가 돼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죠. 그런데 그때 과부로 산 지 15년 만에 처음 안겼던 남정네의 따뜻했던 품이 떠오르는데 외간 남자의 품에 안긴 너는 양팔이 잘릴 것이며 두 눈은 뽑힐 것이다. 여인의 덕목을 담은 책들을 필사, 즉 깜지를 쓰다 잠이 든 것이었죠. 난 필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게야? 그럴 줄 알고 제가 미리 한 번 더 했어요. 오랜 시간 여와의 필사를 대신하며 한석봉급 실력을 가지게 된 연선이는 이번엔 2냥만 받을게요. 독립 명목으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지금껏 모은 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아직 한참 멀었어요. 애저녁에 다 모았지만 여와의 곁에 계속 남고 싶었죠. 참, 마님 오늘 사돈마님 만나신대요. 그래, 질타를 하신 겐가? 아휴, 이렇게 완벽한 집안에 연료문만 내려진다면 사돈댁을 만난 시어머니 유구목이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는데 100일째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사당에서 나올 생각조차 않는데 금옥이 나간 줄 알았던 여화가 부엌으로 향하고 이 모습을 포착한 시누이 석재희. 대낮부터 부엌채나 기웃대는 꼴 하고는 원래 단 것이나 좀 가져오려 했더니 여화는 자주 있는 일인 듯 능숙하게 대처하는데요. 나는 공손하고 나를 업신여겨도 너 하지 말고. 아, 배고파. 하지만 너 우리 오빠 죽었을 때 너도 그냥 확 죽었어야 돼! 못마땅해! 능숙하게 넘길 수 없는 말들도 있었죠. 아씨마님!
직후 여화가 별채에 드는데요. 꽃님아, 저희 아버지께서 마음 잡으셨나 봐요. 노름한다고 집문서를 들고 나가셨는데 다시 말을 열려 드셨더라고요. 간밤에 여화가 벌인 모든 일들이 사실 다 꽃님이를 위한 것이었죠. 꽃감이네. 고맙다. 아씨마님은 웃을 때가 제일로 예뻐요. 남몰래 꽃님이를 도와준 여화는 그 곶감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한편 필상단의 수장 강필직이 간밤의 난장판을 확인하는데 대체 내 여각을 잃게 만든 놈이 누구야? 원체 빠른 놈이라 놓쳤다. 복면 쓴자에게 당한 것이 처음이 아닌 듯하지요. 그놈이 7년 전 그놈이더냐? 그것까진 그럼 네 놈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필직의 오른팔 만식은 타짜를 잡으러 종사관이 왔었다 보고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이러다가 윗분들한테 소문이라도 나면 누굴 죄를 졌습니다 어르신. 필직은 높으신 분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죠. 종사분 따위가 감히 내 여각을 털리시잖아. 그날 밤 퇴근한 좌의정이 대궐 같은 집에 들어서는데 이제 오십니까 대감? 종일 분주하느라 대청이 좀 늦었소이다. 다녀오셨습니까, 아버님? 알고 보니 여화는 좌의정 대감댁의 맏며느리였죠. 어딜 다친 게야? 궁궐에서는 권력의 정점에 선 좌의정이지만 피곤할 텐데 들어가 쉬거라. 예, 아버님. 올라갑시다, 부인. 집에서는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인 석지성, 친정도 없이 혈혈 단신인 그네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그런 지성은 홀몸인 여화를 아껴주었죠. 간혹 바깥바람도 좀 쐬게 해주시고. 오늘 밤도 사당에 자리 잡은 여화는 생각해보니까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네. 꽃님이가 준 곶감을 꺼내보는데요. 직접 수놓은 거니? 페레인 끝이 아씨마님이랑 닮았길래 수놓아 봤어요. 석죽하려구나. 3년 전 여화의 딱한 사정을 들었던 꽃님이는 그날 이후 손수건에 페랭이 꽃을 수놓아 주었죠. 남편 얼굴도 못 보고 과부가 됐어도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게 부부랍디다. 남편 먼저 챙겨주며 오늘 제이 아가씨가 오셔서 아직도 서방님을 따라 죽지 못한 저를 말로 죽이시더이다. 아마도 서방님이 그리워 그러시는 거겠지요. 홀로 대답 없는 위패에 속상한 마음을 사귀는 마음씨 고운 여화. 이튿날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시는 날이니 차질 없이 준비하거라. 운종가의 200년 전통 화연상단의 여각이자 귀한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 명도각에서는 고위 관료 부인들의 모임 모란의 준비가 한창인데요. 모란의 모임에 제가요? 너도 한 번씩 바깥바람이라도 쐬야 하지 않겠느냐? 하얀 소복밖에 입을 수 없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난 마실이라 여화는 몹시 신이 났죠. 이렇게 연선아, 가면서 이거 드세요. 다식이구나. 고맙다. 한편 금용에서 수사를 한답시고 에? 지금 여각을 죄다 들으시려놓고 말이야 에? 그날 고급짐 차림새의 남자는 호조판서 여뭉집이었는데 내가 아끼는 금두꺼비를 잃어버렸다고. 금두꺼비! 금유형을 찾아와 금두꺼비를 찾아내라며 난리를 피웠죠. 대충 아무거나 비슷한 걸로 사다 줄게. 그렇게 수호가 비창과 함께 운종가에 나온 것인데 예쁜 꽃감 나세요. 이건 무엇이냐? 꽃님이가 직접 말린 꽃감. 꽃님이의 꽃감을 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직후 명도각에 이른 두 사람. 저는 대행수 장성훈이라 합니다. 하지만 모란회를 앞두고 장사를 하지 않는 상황. 물건을 말씀해 주시면 후에 금이형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인들이 속속 도착하고 금옥과 여화도 도착하는데 대행수, 그간 잘 지냈는가? 더 젊어지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허둥지둥 그 모습에 웃음이 터진 수호는 얼떨결에 자기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대제학 집안의 양자라던 다음에 뵙지요. 곧이어 모란회가 시작되고 역시나 모두의 이목이 여화에게 집중되는데요. 작은 흠결을 발견한 이판부인이 자고로 의복이 깨끗한 것이 가장 기본일진데 여화를 디스하며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자 언제 한번 데리고 나오시지요. 금옥이 받아치며 며느리 배틀이 시작됐죠. 조용한 운종가의 밤이 더 나았다. 이어서 부인들 사이에 소문난 여화의 난솜씨. 응? 누가? 내가?
이때다 싶은 이판 부인의 시범 요구. 그렇게 이파리 하나를 힘있게 그리는데 하지만 그 난솜씨 역시 여화 대신 그리다 김홍도급 실력자가 된 연선이의 것이었죠. 어디 가서 붓은 잡지 않으셔야 할 텐데. 그려 나갈수록 이게 무슨 좀 난해한 것 같습니다. 그때 대행수 소원의 실수로 시범이 중단되고 송구합니다.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송구합니다. 사과의 의미로 부인들에게 뒷고지를 건네죠. 어차피 소복밖에 못 입는 처지이니 괴념치 말게. 다음에 오실 땐 꼭 입으실 수 있는 옷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체면을 구긴 금옥은 그날 저녁 여화와 연선이를 크게 혼내는데요. 아 근본 없는 걸 데려와 옆에 끼고 있을 때부터 딱 잘랐어야지. 어디 감히 지까지 깨. 양반 교수 흉내를 내고 난을 쳐. 자기 대신 벌서는 연선이를 보던 여화는 어머님, 저를 아끼시는 만큼 열흘간 곡기를 끊고 사당에서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무려 열흘간의 단식을 선언합니다. 내 명이 있을 때까지 사당에서 내려오지 말거라. 한편 도성을 거닐던 수호는 어느 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데 과거 가족들과 행복한 때를 보냈던 그 집이었죠.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때 접니다 저 비찬. 비찬이 복면의 여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는데요. 달이 휘영청 뜨는 밤이면 어디선가 복면을 쓴 누군가가 나타나. 여화는 밤마다 지붕 위를 날다시피 하며 배고픈 자들에게는 쌀을, 아픈 자들은 의원으로 데려다주는 등 의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전설의 미담 같은 거죠. 그자의 정체는 아무도 본 자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복면을 쓴 여화가 명도각을 찾는데 오셨습니까? 대행수는 이제 내 발소리도 하십니다. 사실 낮에 곤란해하던 여화를 도왔던 소은. 오늘 사용하신 찌꼬지는 제 지분에서 까세요. 안 그래도 이번 달 아쉽게 드릴 돈에서 뺄 참이었죠. 와, 언젠 목숨 구해줬다고 화연상단 전체를 다 가지라고 했으면서. 여화에게 목숨을 빚진 소은은 여화가 상단을 손에 넣고 평범한 삶을 살길 바랬지만 제가 집을 나오면 누구로 살 수 있습니까? 얼굴은 있습니까? 이름은 있겠습니까? 멀리 가서 새 삶을 사시는 것도 방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 오라비가 저를 찾아오면 어찌합니까? 송구합니다. 15년 전 사라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오빠가 돌아올지도 모를 희망 때문이었죠. 이튿날 새 책방에 들른 수호의 형 박윤학. 누군가 두고 간 책에서 숨겨진 쪽지를 발견합니다. 거구의 윤학과 부딪힌 연선이 다치는데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럴 순 없지. 의원에게라도. 좌부승지마저 당황시키는 예상치 못한 말. 의원에게 갈 돈으로 주세요. 뭐? 괜찮으니 그냥 가세요. 아니 그런 그녀가 흘리고 간 의미심장한 책의 제목. 깨어나 보니 좌부 승지 부인? 나오던 길에 연선은 꽃님이의 좌판이 박살난 현장을 목격하고 아니 방금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지혜비 노름빛 대신 가를 끌고 갔다니까. 뭐라고요? 이 소식을 즉시 여화에게 알립니다. 그날 밤 수호가 형님을 찾아 필 여각에 들르는데 오랜만이구나. 윤학은 한잔할 새도 없이 왜 왔는지부터 묻는데요. 한양엔 왜 다시 올라왔느냐 묻는 것이다. 제가 전라도에 너무 오래 머물기도 했고 조용히 지내거라. 네가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집안의 폐가 될 수도 있으니. 예 형님. 그 모진 말에 안부만 묻고 떠나는 수호.
15년 전 다 죽어가던 수호를 집에 데려온 윤학. 그 손을 잡으며 형이 되기로 마음먹었었죠. 끔찍한 일에 휘말렸던 동생이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예? 거길 또 가신다고요? 요한은 즉시 꽃님이를 찾으러 가려 하는데 정 직접 가시겠다면 환류와 함께 움직이세요. 그리고 소은이 이런 날을 위해 준비해두었던 옷을 선물하지요. 그 아름다운 옷을 본 여화는 옛 생각이 젖어듭니다. 필려가게요? 혼자 아씨를 보내는 게 불안해서 말이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인 여화는 제법이구나. 오라버니를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노간인 오라버니와 성녀 무예를 배웠는데요. 지금도 충분한데 날 따라와 무엇하게. 저도 오라버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동생을 진심으로 몰아붙이는데 진짜 검을 사용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적들 앞에서도 그리만 할 거냐? 저한텐 제 검이 없지 않습니까? 검을 만들어 주겠노라 약속한 오라버니는 여인의 몸으로 재능을 펼칠 수 없는 여화를 위로해줬죠. 하지만 반드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게야. 그 일을 찾거든 기꺼이 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일이 생겨 궐에 들어가니 며칠간 집에 못 올 거다. 궁궐로 떠난 오라버니는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큰아버님, 오라버니도 안 계신데 혼례라뇨? 좌상댁이다. 어르신들의 결정으로 일방적으로 혼인하게 됐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 아니겠느냐. 혼례날 정혼자가 괴한의 습격으로 사망해 남편 얼굴 한 번 못 보고 과부가 됐으니 참으로 박복한 팔자였지만 헌데도 자신의 처지보다 남을 더 돌보시니 그걸 어찌 막겠느냐.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혼자 감내해왔던 여화. 그렇게 15년을 하얀 소복만 입었던 여화가 예쁜 옷을 입고 팔려간 꽃님이를 구하러 필 여각에 도착합니다. 한편 수호는 꽃감을 팔던 꽃님이를 보게 되고 넌 꽃님이가 아니냐? 나으리, 잠깐 이리 와보거라. 잠시 데려가려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으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와보거라. 이 모습을 본 여화가 오해하게 되죠. 벌써 저자한테 팔린 거야? 그 손 놓으시오. 내가 그 아이 사겠소. 신분부터 밝히시지요. 그건 나리께서 할 바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에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소? 수호가 감싸놓은 손목을 확인하려다가 이 손 놓으시오. 잠깐 좀 보겠어.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오? 확인할 게 있어 그러고. 그렇게 두 사람의 실랑이가 벌어지는데 안 돼요. 노름비 때문에 온 아이니 데려가려면 돈을 주고 데려가시든가. 100냥. 백냥? 150냥. 졸지에 꽃님이를 두고 경매가 열리죠. 350냥. 역시 성님이 배포가 크시구먼. 은자로 500냥. 가자. 수호가 황급히 떠나는 여화를 쫓는데 그만 좀 쫓아오시오. 바로 그때 그 술 좀 작작 드시오. 한류의 방해로 여화를 놓치죠. 술을 많이 드셨네. 무슨 소리 났어? 안 마셨어. 뉘신데 내 여각에서 일이 소라는 겁니까? 금영 총사가 박수호라 합니다. 박수호. 여각을 뒤집어놨던 종사관이 수호임을 알게 된 필직이 어떤 얼굴일까 궁금했는데 이리 보게 될 줄이야. 살벌하게 경고하는 그때 누가 감히 이 나라 종사관에게 그리 함부로 대하는가? 형님, 좌부승지의 윤학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널 이리로 불러 괜한 소리를 듣게 했구나. 아까 전 동생을 차갑게 보냈던 윤학은 곤란한 수호를 비호해주죠. 내게 이야기하게 변상해줄 터이니. 아무것도 모르는 장사체 경솔한 말이오니 이해해 주십시오. 가자, 아우야. 예 형님. 한편 여화는 꽃님이를 명도각에 데려왔고 많이 놀랐는지 열이 좀 나 약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소은이 꽃님이를 데리고 있기로 합니다. 꽃님은 영특한 아이니 뭐든 다 잘할 겁니다. 여화의 꽃신을 들고 돌아온 수호는
아니 이게 증자다. 증자요? 연모의 증자입니까? 꽃님이를 데려갔던 여인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이튿날 좌상댁 여화가 비장하게 다듬이질을 준비하는데 처음부터 예감이 안 좋았어. 종사관 수호에게 정체를 들킬까 신경도 쓰였지만 실력도 만만치가 않은데 대체 누군데 이 아이를 사겠다고 하는 겁니까? 쓸데없이 사명감도 있었어. 악문 과부, 다시 말해 평생 남자와 접촉해본 적 없는 여화에게 더 엮이면 위험하다. 수호는 여러 의미로 위험한 남자였죠. 그 시각 금이영에는 이것 좀 살펴보게. 명도각에 부탁했던 금두꺼비가 도착한 한편 필 여각에서도 무언가가 도착했는데 자네 녹봉에서 깔 금액일세. 필칙이 그날의 손해를 금이대장에게 직접 청구한 것이었죠. 분명 어디선가 마주친 적이 있는지 안데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온갖 군인대는 다 끼어 있는 자이니 어디선가 보고도 남았을 게야. 수호는 필칙의 뒷배가 대단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우리 금영이 딱 나설 일이 여적 없었던 게지. 그리고 자네가 얘기하지 않았나? 수사는 보충해서 한다고. 그렇담. 제가 앞으로 잘 살펴보지요. 아스마니! 그 시각 꽃님이가 여화를 찾아오는데요. 이걸 떨어뜨리셨더라고요. 이건 너무 싫어. 그간 여화가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된 꽃님이 다 감사합니다. 윤호하오. 한편 임금은 석지성이 시키는 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가뭄도 심한데 이게 그리 속히 해야 할. 속히 윤호하오. 임금은 정사를 지성에게 의존하는 듯 보였습니다. 좌상께서 늘 제 곁에 있어 바른 가르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저 전하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옵니다. 저 저놈 저거 명줄 끊어질 때까지 금신 두들겨 패라. 호조판서 여뭉집이 한 늙은 노비를 멍석말이 중인데 찾아온 수호. 자네 왔는가? 욕심 많은 흥집은 자신이 잃어버린 금두꺼비를 정확히 기억했지만 내 자네가 찾아줄 줄 알았어. 예상대로 조금 더 큰 그 금두꺼비를 그냥 받습니다. 밖에선 무슨 소리 아닙니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 종놈이 내 귀하디 귀한 그림에 물을 튀겼지 뭔가. 응? 흥집은 이 웅장한 호랑이 그림 덕분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랐다며 자랑을 하는데요. 어디가 상한 곳입니까? 여기. 응? 요 꼬리 윗부분 여기. 응? 여기 안 보이나? 하지만 아무리 봐도 상한 곳이 없었는데 아무튼 이참이 잘 됐지. 사실 늙어서 쓸모없어진 노비를 트집잡아 쫓아낸 것이었죠. 다 죽어가는 노인을 대문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가자. 아이고 아줌니 그 소식 들었으라? 이 소식은 건너 여화에게까지 전해졌고 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여화는 화리를 시켜 노인에게 쌀을 전달했는데 누군가 노인에게 의원을 보내줬고 누가 그런 고마운 일을. 아구라. 그놈의 호랑이 그림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는데 내 어찌 그깟 그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쫓겨나야 한답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여화는 무언가를 결심하지요. 나라법에 아무리 노비라도 증자 없인 죽을 만큼 때리면 안 된다지 않았습니까? 국법보다 위에 있는 이들인 것을. 수호는 체념한 듯도 보였지만 그런 분이 의원을 보내셨습니까? 우리야 법 아래 있으니 법에 따라 구일한 것뿐이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었죠. 아 맞다. 그때 거리에서 나리가 꽃감 팔아준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 지금 명도각에 있답니다. 명도가? 한편 비차는 지금까지 알아낸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복면이 노름판에 찾아와 한 번만 더 여기로 오면은 그때는 이 집문서가 아니라 네 목숨을 걸어야 할 것이야. 그 집문서를 뺏긴 남자가 꽃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 아이를 도우려고 그런 것이었나? 다음날 바로 꽃님이를 찾아 명도각에 온 수호. 그날 널 데려간 사람은 아는 이더냐? 전 몰라요. 꽃님이가 몹시 당황하자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말하기 싫은 건 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네 비밀을 잘 지키거라. 직후 소은과 대면한 수호는 꽃님이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데요. 안다면 알고 모른다면 모르지요. 역시나 모른 척을 하는 소은. 꽤나 높은 값을 치르고 데려왔는데 그냥 맡겼다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못난 애비를 만난 건 저 아이의 팔자련이 하겠지만 겨우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애비 노름빛 대신에 팔려가도 국법으로 지켜주진 못할 망정 그저 지켜만 보는 세상이니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인가. 한낱 장사치인 저조차 느끼는 바가 있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이를 맡았습니다. 대적 같은 선비 수호는 그런 여화를 잡아놓고 싶은 걸까요? 직접 뵙고 싶군요. 저도 언제 뵐지 모르는 분이라서요. 한편 분노한 여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작 그림 하나 때문에 할배를 그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전하, 늦은 밤 자부승지 영감 들었사옵니다. 임금을 찾은 윤학은 한 서책을 건네는데요. 역시 그 안에는 쪽지가 숨겨져 있었는데 전라도 지역엔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무것도 못 찾았구나. 두 사람은 남몰래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요. 다음 달을 기다려 보소서. 다음날 아침 누구야? 무언가를 잃어버린 호판 여몽집은 난리가 났는데 공장에서 영험함마저 느껴지던 산중 백호도가 기엄마저 느껴지는 산중 곤양도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어젯밤에 내 하인 하나가 담을 넘는 시커먼 놈을 봤다고 했어. 어디 잡히기만. 이것도 그 여인의 짓인가? 역시나 그림을 훔친 것은 여화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니 아니 할배가 그깟 그림이냐 적법 찍고 싶소 이러고 오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어놨나 싶고. 아니 어차피 맥값으로 다 치른 그림인데 그게 영웅지 손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 해서 그림을 가져오고 그 대신 여화가 직접 그린 산중 곤양도를 걸어두고 온 것이었죠. 나오셨습니까? 한편 운전가를 거닐던 필직은 천안호도 이온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뭐라? 천안호두. 어디 감히 천하다는 말을 내 앞에서 쓰는 게야? 말을 오해해놓고 광분해서 깽판을 쳐버리는데요. 지금 뭐하는 짓이오 강단주? 운종가 상인들의 대표자인 대행수 소운이 나섭니다. 그때 죽였어야 했는데. 소운과 필직은 과거 원한이 있는 듯한데요. 양아 지랄이 어디 가면 이래도 내 몸엔 양. 그런데 필직이 호판 부인을 보고 놀라더니 흥분을 가라앉히죠.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래봤자 강단주의 자리는 아닐 겁니다. 특이한 칼을 들고 내 반드시 하나 남은 명도가까지 뺏은 후에 그년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봐야겠다. 피해 복수를 다짐하는 필직. 청나라로 가는 배는 차질 없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몽집에게 먹인 돈이 얼마인 줄 아느냐? 호판댁과 긴밀한 사이인 듯한 필직은 이번에도 청나라로 가는 백기를 열어달라고? 흥집에게 뇌물을 주고 청나라로 어떤 물건을 보내려 하지요. 또 하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다. 이어서 만식에게 그림을 하나 찾아오라 명합니다. 조용하게 처리해. 예, 형님. 한편 여화는 조청을 만들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한결같은 정성을 다해야 조청이 완성되는 법이다. 예 어머니. 저녁까지도 조청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걸 다 만들어야 내일 절에 갈 수 있는데. 그때 하스파님 대감마님께서 부르십니다요. 며느리를 찾은 지성은 내일 절에 가야 하는데 너무 늦게 부른 것 아니냐? 알고 계셨습니까? 매년 오라버니가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절에 가는 여화에게 공양미를 보태줍니다. 오라비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이 모든 시간을 잘 버텨내고 있음을 내 모르진 않는다. 지성은 그렇게 며느리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도 그런 기대라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을 담담하게 표현합니다. 피곤하겠구나. 어서 내려가 쉬거라.
예, 아버님. 이후 여화는 사당 밑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혼인하기 얼마 전 오라버니와의 장소에 서신을 놓았던 여화. 제발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얼마 후 이에 대한 답으로 지난번 약속받았던 창포검이 놓여 있었죠. 창포검? 오라버니, 대체 어디 계시기에 이리 돌아오시지 않는 겁니까? 이튿날 친아버지 어머니 기일을 맞은 수호도 저를 찾았는데요. 아버지! 15년 전 수호 일가는 자객들에게 참변을 당했는데 자객들 중엔 특이한 검을 지닌 자가 있었죠. 윤학에게 구해진 수호만이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같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처럼 윤학이 함께했는데요. 3년 만에 인사드리는 거라 부모님께 인사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빗속에도 오시더니 올해도 또 잊지 않고 찾아주셨습니다. 수호가 전라도로 내려가 오지 못한 2년간 혼자라도 수호의 부모님 기일을 챙겼던 윤학. 참으로 아우를 아끼시는 형님 아닙니까? 수호는 차갑게만 대했던 형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죠. 같은 시각 여화도 절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쉬어감세. 이때 산적들이 여화 일행을 노리는데 어딘가 어설픈 이들. 그 목숨이 아깝거들랑 오늘 쌀을 내놓아라. 여화의 눈엔 그저 배고픈 백성들로 보였고 사람만 상하게 하지 말고 쌀은 가지고 가거라. 흔쾌히 시아버지가 주신 공양미를 내줍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기 없기. 얼른 가지고 가래 놓고. 그런데 그때 형님, 여기 잠깐 계십시오. 왜? 멈춰라! 또다시 수호를 마주친 여화. 나으리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일단 이쪽으로 비키시오. 아니 나으리, 일단 막아보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니 걱정이 그게 참으세요. 어설픈 산적들이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데 잠시. 저 나으리, 제가 위험하니 저부터 좀 구해주세요. 왜 이래요? 그렇게 산적들을 구하려다 그만. 그 시각 소운에게 서찰이 도착하는데 금이용 종사관으로서 전합니다. 복면의 여인과 꽃님이를 데려간 여인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파악해버린 수. 당신을 반드시 잡을 것이니 부디 절대 내 눈에 띄지 마시오. 과연 여화는 수호로부터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밤에 피는 꽃은 1월 12일 방영을 시작한 MBC 금토 드라마인데요. 밤만 되면 담을 넘고 지붕을 날다시피 하며 어려운 이들을 도와 의적 활동을 하는 좌의정댁 큰며느리 조여화. 남편 얼굴조차 못 보고 수절가부 15년차. 다시 말해 32년 평생 모태솔로인 그녀가 한성의 문 여인들이 탐내는 완벽하지만 꽉 막힌 선비 박수호를 만나면서 펼쳐지는 담 넘고 선 넘는 아슬아슬 코믹 액션 사극입니다. 조여화를 맡은 이한희 배우 특유의 코믹 연기와 가슴 절절한 사극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연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 이종원 배우. 오랜만에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저씨 아니 김상중 배우의 복귀도 반가웠고요. 최근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이기우 배우까지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MBC에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 50분 밤에 피는 꽃 꼭 본방사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